이슈토크입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또 아직까지도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안전진단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선박 충돌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김길수 교수, 그리고 부산시의회 남원욱 해양교통위원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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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인 사고입니다. 믿을 수조차 없었던 그런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 이 사고뿐만 아니라 사실 선박과 관련된 사고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곤 하는데 선박 충돌 사고 원인이 좀 주로 있습니까? 왜 발생을 하는 겁니까? 예,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인적 과실입니다. 인적 과실 중에 첫 번째가 경계 소홀입니다. 경계 소홀.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안 한 거죠. 예. 두 번째로는 기계 오작동이라든지 그런 인적 과실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체 선박 사고의 약 80% 정도가 인적 과실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는 선박의 장비들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요. 레이더라든지 기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AIS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인적 과실 외에는 별로 사고 날 만한 큰 주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과실이 선박 사고의 충돌의 주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김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관제탑에서 항공기가 갑자기 서로 가까이 붙는다거나 이러면은 사전에 알려줘서 경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죠. 그러면은 선박은 VTS가 그런 역할을 하죠. 예.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VTS가 이제 그 역할을 당연히 하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호부도 그 사건의 경우에는 VTS가 그 선박을 탐지하고 그 선박을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상에 조그만 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선박의 동정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제를 해준다는 것이지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 선박의 운항은 선박 운항자, 선장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고를 일으킨 화물선의 선장이 술을 마시고 운항을 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선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선박에서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많이 적발되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은 선장이 음주를 했다는 것은 시인은 했어요. 그런데 사고 이후에 자기가 긴장이 돼서 부담감에 곤약을 마셨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해경에서 그 조사한 바로는 사고 전에 그 음주를 했다라는 그런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고 측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은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인재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해양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2014년부터 한 5년간에 보면 엄청납니다. 총 530건에 달하는 음주운항 사고가 있었습니다. 1년에 100건씩이네요. 그래서 이 선종별로 보면은 사실은 어선이 제일 많고 이어서 레저기구 어선이 한 341건이고 레저기구가 한 55건이고 충격적이게도 예선과 부선이 48건입니다.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선박들까지도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낚시 어선이 19건, 화물선 9건, 유도선, 여객선이 각각 3건인데 그 밖에 한 52건으로 지키게 돼가지고 총 530건의
달합니다. 이게 부산에서 보면 부산 해경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이제 비교적 2016년도부터 4년간 자료를 보면 18년까지 보면 예. 총 27건입니다. 19년에 지금까지 3건, 18년에 8건, 17년에 8건, 16년에 8건 이렇게 돼서 이 정도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음주 운항에 대한 예.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음주 운전을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지경에 사실은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음주 운항도 역시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그 처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거 해사안전법이나 이런 데 있는데 예. 해상교통법도 있고 해사안전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선법도 있고 도선법에 따르면 2009년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음주운항시 행정처분을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예. 또 도선법 제9조 제10호에 따르면은 음주운항을 했을 시에 도선사 면허를 취소를 하거나 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도 있고요. 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은 음주운항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사의 음주운항 금지나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이 명문화되어 있고요. 해사안전법에 따르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즉 항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벌칙도 있습니다. 벌칙이 뭔가 하면은 음주운전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음주운항에 대한 금지 조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외국 선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긴급 체포가 되고 구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러면 음주운항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번 그 용호 부두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번 사고의 후속 대처나 그리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대처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으면 싶은데요. 광안대교에 처음 화물선이 충돌한 이후에 부산시나 그 부산시설공단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러시아 선박이 충돌을 한 이후에도 광안대교 위로 차량들이 쌩쌩 달리는 것을 제가 비디오를 통해 봤습니다. 예. 물론 그 선박은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스크루 커런트가 선체의 앞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봐서 그 선박이 이제 후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조만간 그 해소될 것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도로 교량 위로 그렇게 차량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사고 직후에도? 예, 직후에도. 예. 그래서 약 한 40분 지날 때까지 통제가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정확한 뭐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 배가 어선을 안 걸고 후진을 안 하고 그대로 갔었다 하면은 그 위에 도로가 유실이 됐을 것이고 예. 그러면은 그 위에 달리던 차들이 전부 바다로 다 들어갔을 것인데 그런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몇십 분간 일어나도록 방치됐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그 계속 며칠 동안 가 계셨잖아요. 현장에서 예, 예. 보시기에 이번 좀 대처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예, 제가 어제까지 계속적으로 3일간 현장에 가 있었고 예. 충분히 보고도 받고 함께 사고 수습을 했는데 예. 물론 이제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초에 시설공단이 즉 광안대교가 부산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0분경에 16시 20분 4시 한 20분경에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예, 사고 발생 인지를 하고 도착을 한 16시 50분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 시설공단 이사장하고 시설공단 직원들이 50분 돼서 도착을 해서 사실은 저도 몇 번이나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3일 동안 육안으로 먼저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보니 예. 사실은 이제 멀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밀하게 돌아보는 그런 과정에서 한 20-30분이 소요가 됐고, 그래서 곧바로 한 5시 5분경에 1차로를 통제를 합니다. 예. 1차로를 통제를 하고 전문가들이 도착을 해서 현장에 그 상판 지금 찢어진 부분을 밑에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상판이 찢어졌기 때문에 설계화 중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예. 6시경에 전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바로 전면 통제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시민들께서는 볼 수도 있고 우려도 할 수 있겠지만은 교통이라는 것이 이제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최적의 상태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초동 대처에서는 예. 그렇게 크게 시설안전공단이 크게 이제 실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사실은 맞는 것도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절차나 또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에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할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예상 못한 사고니까 뭐 그 정도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대부분 사고가 납니다. 예.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것을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이게 사고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안대교 그 사고가 일어난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봐주자 이것은요 안전사고 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에 굉장히 안이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봐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를 당해 가지고 예. 현장 지휘부가 20분 만에 30분 만에 도착을 하고 곧바로 이어서 10분 정도 지나서 1차로를 통제를 하고 또 정밀 현장 그 점검을 내서 6시에 전면 통제를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거 좀 나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그 사고 현장에 CCTV가 많이 있잖아요. 예. 어쨌건 광안대교 전체를 CCTV가 좀 보고 있을 텐데 사고가 나면 그 이사장이 오는지 그거는 다음 문제고 CCTV를 딱 보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 하면은 그 즉시 CCTV를 보고 있는 관계자가 바로 보고돼 가지고 한 약 아무리 길어도 10분 내에 5분 내에 그 교통이 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뭐 20분, 30분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데는. 지금 광안대교 CCTV가 그 사고 난 부분처럼 그 광안대교 위 도로 바깥쪽도 촬영이 가능합니까? 촬영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를 미리 인지할 수도 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광안대교의 CCTV는 한 50대가 있는데 예. 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화면에 볼 수 있는 것은 예. 한 36개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그 바닷가 쪽을 비추고 있는 예. 그런 화면들은 대부분 상황실에 띄우지를 않습니다. 녹화는 되고 있는데 어차피 그 도로 소통, 교통 쪽으로만 확인을 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사고를 인지를 하고 즉각적으로 10분 내에 교통 통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예.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해수청 그러니까 제 말은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돼. 이번 기회로 예.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안대교에 사실 선박이 부딪힐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선박이 그 광안대교에 충돌했을 때를 가정한 그런 대책 같은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는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니죠. 예를 들자면 부산항대교나 예. 남항대교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충돌할 걸 예상을 하고 예. 충돌 방지공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충돌 방지공을 몇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선박이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선박들이 그 밑에 뭐 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예. 안 했다고 하지만 그 앞에 용호부도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까지 바다에서 근무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나와서 선회를 하는데 선박의 전장의 약 4배 길이가 있어야 배가 안전하게 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바람이 불고 조류가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광안대교하고 용호부두까지 길이가 한 600m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광안대교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안대교에 그런 충돌 방지공을 했어야 맞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뭐 배가 나와요. 바다는 그 배가 이상하지. 왜 그거 충돌 방지 안 한 사람들이 이상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바다에서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충돌 방지공을 안 한 것이 예. 이번 사태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번 건도 같이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안대교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 그 전적으로 우리 김길수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예. 이거 사실은 방금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야 원인과 대책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용호부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충돌했을 때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인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만약에 엄격하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행 법규가 항만당국이 잘 집행을 했다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선박 입출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3조가 있고요. 예. 그 23조에 따른 부산항 예선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예. 그 4조에 보면은 예선을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예. 배 선박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이시죠? 선박의 규모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래서 5,000톤 미만은 예선이 1,000마리급 한 척이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5,000톤 이상 1만 톤 미만이기 때문에 1,000마리급 한 척과 2,000마리급 한 척을 반드시 예선을 붙여야 됩니다. 기본 두 척이 되는군요. 예. 이게 용호부두가 강제 도선 부두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선은 반드시 붙이게 됐습니다. 1,000톤 이상의 부산항 규칙에 보면 1,000톤 이상의 선박들은 반드시 예선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입출항 시에. 이렇게 됐다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시행이 됐다면은 예.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선을 붙여라 하는 그런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지금 그 부산항만공사가 입출항 시에 예. 그 선박 신고를 할 때 예. 이것을 아마 지금 모든 거의 선주들이라든지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예.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엄격하게 집행이 안 되면은 부산항에 들어가면은 예선을 안 붙여도 이게 사실 돈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용호부두는 이 예선이 사용하는 선박들이 거의 없었다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제대로 시행이 됐다면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단기 대책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예. 지금 부산시가 용호부두의 그 1,000톤급 이상 선박은 3개월 동안 이제 사용할 수 없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내놨는데 3개월 이후에는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려도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시적인 조치보다는요 장기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선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선은 반드시 붙여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도선도 비용이고 예선도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선주들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용호부들을 앞으로
상항으로 무역항으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면 도선사를 반드시 붙이는 강제 도선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도선사가 오면 또 같이 예선까지 같이 붙입니다. 보통 도선사들이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선과 예선이 같이 공급이 되면 저는 희한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호부두를 뭐 폐쇄해야 된다, 뭐 폐쇄 뭐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상황으로서 폐쇄하는 것도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폐쇄한다 하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한 조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용호부두가 항만 기능을 빼는 걸로 그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에는 이미 이게 항만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관광, 해양, 레저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21년에 아마 폐쇄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 정원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이 방파제를 2년 전에 한 200m를 달아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사실은 강안대교 쪽으로 약간 꼬부려 놨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운항로와 강안대교가 가까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의 도선구역으로 설정해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됐다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강제 도선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야 됐고 이 예선 시행 규칙이 제대로 됐다면은 이번과 같은 사고는 방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일반 자파보도인 사실 일반 자파보도가 부산항에서 부족합니다. 이것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폐쇄가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번 사고로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래서 그 폐쇄하기 전까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 도선이라든지 예선 규칙들이 잘 엄정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외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외국에서도 간혹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해외 토픽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요. 저렇게 통행량이 많은 그 사회 교통 인프라가 옆에 있는데 그 배가 거기에 아무 밖으로 볼 때는 아무런 그 제한이나 저지 없이 그렇게 그 다리 밑을 통과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계 토픽감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이런 다리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는데 저런 식의 충돌 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고는 정말 전례가 없는 사고고 우리가 또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데 제도가 조금 불비해가지고 완비되지 못해서 저런 사고가 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도를 좀 완비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해양교통위에서도 계속 현장 가시면서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정으로 앞으로 좀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개 차로를 계속적으로 막아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단과 설계와 시공을 병행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이 어제부터 추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한 진단 기간을 이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의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보강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보강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야만 원래의 강안대교의 설계 하중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거드 부분이 스틸박스 부분이 찢어졌기 때문에 설계 하중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설계 하중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한 개의 차로만은 통행을 재개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 하중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밀 안전 진단과 설계와 보강 설계와
보강 시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병행을 해서 지금 해서 그 보강 기간들을 단축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진단 기간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가요? 이게 이제 병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향후 한 2개월 정도. 2개월. 예. 그런데 이제 진단에 2개월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진단을 해보면 이것이 좀 더 문제가 많다. 예. 또 문제가 추가로 적다에 또될 수도 따라서 있고요. 이게 약간은 기간들이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사상 그 유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관계 기관들도 발빠르게 또 대책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뭐 당장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논의된 것처럼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대책들이 반드시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